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애플, 엘리릴리 주식 매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모더나 주식 매수, 그리고 중국 20년 만에 미국인 목사 석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가 최근 큰 변화를 보인 주식 투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개된 이번 기사에 따르면 브리지워터는 2024년 2분기 동안 애플과 엘리릴리 주식을 매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더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내용과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세계 최대 자산 규모의 헤지펀드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약 972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며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2분기 동안 애플 주식의 75%를 매각하며 약 140만 주를 팔아 현재 보유 주식수를 46만 9,324주로 줄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상반기에 약 9.3% 상승했지만 브리지워터는 이러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16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기능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적 문제로 아일랜드 정부에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지워터는 또한 엘리릴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매각했습니다. 엘리릴리 주가는 상반기에 55% 상승하며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브리지워터는 2분기에 18만 4,650주의 엘리릴리 주식을 팔아 지분을 9만 5,740주로 줄였습니다. 엘리릴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브리지워터는 여전히 주식 지분을 크게 축소했습니다. 반면 브리지워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2분기에 51만 820주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총 11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부문에서 다소 성장 둔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익을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또 다른 대형 변화로 백신 제조업체 모더나 주식을 새롭게 매수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로 유명하며 브리지워터는 2분기에 1만 5,309주의 모더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모더나는 상반기에는 주가가 19% 상승했지만 3분기 들어서는 백신 판매 둔화와 경쟁 심화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브리지워터의 이러한 투자 변화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엘리릴리의 성장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더나의 미래 잠재력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헤지펀드의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주요 투자 전략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애플과 엘리릴리 주식을 매각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모더나 주식을 새롭게 매수한 이들의 결정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의 석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석방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중요한 외교적 사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데이비드 린은 2006년부터 중국에서 사기 혐의로 장기 구금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종교적 활동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린 목사는 2006년부터 중국에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베이징에서 비인가 교회의 건축을 도왔고 이로 인해 중국 당국에 의해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석방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고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을 풀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린 목사의 석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국가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린 목사의 석방은 미국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8월 말 바이든의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여러 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린 목사의 석방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아직도 중국에 구금된 다른 2명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가인 카이리와 마크 스위단으로 각각 간첩 혐의와 마약 밀매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가족과 미국 정부는 이 혐의들이 모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 역시 이들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이리는 2016년 상하이에서 구금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마크 스위다는 2012년부터 중국 남부에서 구금 중입니다.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와 협상 중입니다. 린 목사는 중국에서 구금된 동안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다른 수감자들과 신앙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감옥 내에서 기도 모임을 조직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린의 가족은 그가 구금된 기간 동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는 린 목사가 미국으로 돌아와 건강검진을 받고 있으며 가족들은 그의 귀환을 기쁘게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린 목사의 석방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많으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협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억류되었던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의 석방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의 석방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